강의장 오른쪽에 있는 창문은 보면은 이제 전체가 틀이 이렇게 큰 틀로 잡혀 있고 얘네들을 쪼갰죠. 양 옆에 수직하게 작게 쪼개져 있는 애가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잘려져 있고, 가운데는 2등분 되어 있고, 이렇게 틀이 나눠져 있고, 상단도 보면은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얘네들을 왜 끊어놨는가 예요. 왜 끊어놨느냐거든요. 유리라고 하는 게 강도는 높긴 높아요. 쉽게 잘 안 깨져. 이렇게 꾹 누르거나 이러면 잘 안 깨지는데, 그 바람 같은 게 세게 넓은 면적을 밀면 진짜 이렇게 펑 하고 터져요. 그 얘네들이 너무 넓어지면은 위험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을 좀 끊어놨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잘게 쪼개 놓으면 걔가 파편이 잘 안 깨질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규칙적인 크기로 잘라서 특정 규모 크기 이하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로 얘네들을 지탱한다라고 보면은, 하나의 너무 큰 유리를 틀 하나로 잡고 있으면 당연히 위험하죠. 이게 휙 밀면 유리가 이렇게 휘청 하다가 펑 하고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게 끊어 놓은 거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를 전부 유리로 해놨을 때 얘의 역할이나 기능을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연다, 이게 몇 미터짜리 몇 미터짜리인데 이걸 전체를 연다, 위험하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그거 안 연다, 이것도 웃기고. 다 연다, 이것도 웃기고. 그래서 이거를 잘게 목적에 따라서 쪼개서, 여기는 고정, 이쪽은 서 있는 곳이죠. 바닥에서 서 있는 곳이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열게 하겠다, 이렇게 만드신 창이고, 여기도 디자인상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만들었었겠죠. 이렇게 열리게 만들어서 쓰는 곳이고, 여기는 이렇게 들리게 만드신 거죠. 들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이제 들창은 이렇게 위로 올려 있는 걸 들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얘네들의 분류 명칭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들창이긴 한데 뭐 프로젝트 창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열거나 이렇게 여는 거를 프로젝트 창이라고 하기도 하고, 턴창, 틸트창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명확하게 맞다 틀리다를 굳이 막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종의 커튼홀로 보시면 되고요. 일종의 프로젝트 창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생겨 있고, 그려볼게요. 일단은 바닥이라고 하는 곳에서 600 정도 높이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 바닥에서 600 정도 올라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창이 시작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 그 실내에서 쓰는 목적에 맞춰서 높이를 잡았다기보다는 외부에서 보여지는 건축물의 인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이는 모양을 보고 맞췄을 확률이 큽니다.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이게 무슨 교회인데? 어, 이게 가야 되는데 안 가네요, 여기. 이 창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실내에서 쓰는 기능이나 목적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그 사무용 빌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기능도 하게 만들긴 했지만, 외부에서 보이는 모양 때문에 지금처럼 만든 거일 수 있을 확률이 커 보이는 곳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요 창입니다. 요 창이에요. 이거 하나를 저희가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는 이제 여기서 바닥에서 600 정도 올라가 있고 하단에 있는 틀이 600 정도 올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거는 한 1500 돼 보여요. 1500 정도 높이. 그리고 그 위쪽 단에도 한 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바닥 높이니까 제외시킬게요. 헷갈리시니까. 그리고 왼쪽에서는 600.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의 크기 기준으로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한 1500 정도 되는 것 같아서 1500. 그리고 옆에 600 이렇게 끊었어요. 얘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린다 라고 하면 전체를 잡고 있는 틀을 먼저 그리는 게 편할 거고요. 프레임의 크기는 45, 두께 45 하기로 했으니까 45.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수직선, 수평선 그린 다음에 옵셋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입문 그렸던 거랑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45 나누기 2 해서 왼쪽, 오른쪽, 아래, 위. 여기도 똑같이.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작업을 좀 몰아서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종류별로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작업을 트림할 때 한 번에 트림하고 옵셋할 때 가급적이면 같은 값을 한 번에 옵셋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레이 오프, 중심선 잠깐 꺼주고 트림 이용하셔서 잘라주시고, 보면 이렇게 선을 그려서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자로 한 번에 다 하셔도 됩니다. 이게 꼭 확대해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는 이제 실수가 좀 일어났네요. 거의 끝났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자르면은 이제 다 잘린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는 틀은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되냐면 그 여는 애만 하면 되는데, 여는 애는 이 안쪽에 이렇게 생겨 있는 프레임이 하나 더 들어 있죠. 평면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겨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겨 있는 애가 이렇게 열린다잖아요. 그러면은 요거의 인면인 80mm 정도 두께의 옵셋만 한번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기호예요, 기호. 그럼 렉탱글을 그려주고 옵셋 80 해주고, 중복선 저는 지우고, 밑에 부분도 조인하셔도 되고 렉탱글 그려서 옵셋 80 해주고 이거 지워버리시고, 조인 J 하셔가지고 폴리선으로 묶어도 되죠. 그리고 옵셋 80 해서 해주고, 여기도 하나 더 있으니까 해주고, 옵셋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기초적인 틀은 그려지죠. 스트레치 써서 좀 중심선 좀 줄이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 손잡이까지 표현하시면 좋긴 한데 손잡이는 나중이고 걔보다는 열림 표시를 해주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열리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방향에서 보면은 얘는 나중에 이렇게 열린다고, 요쪽으로 이렇게. 얘는 이렇게 열리겠죠. 이렇게.
그러면 문이 판넬이 나중에 서 있는 곳, 서는 방향에 경첩이 있을 거고 요렇게 되는 거죠, 기호가. 그래서 기호는 이쪽이 됩니다. 이쪽. 그럼 밑에 있는 창, 요거는 위로 들죠. 위로 들어서 여는 형태니까 경첩이 여기에 달려 있을 거예요. 실제로 문을 보셔도 문 열어보면은 경첩이 위쪽에 달려 있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되죠. 그리고 고정 유리, 고정 창 부분에 글자 써주셔야 되니까 복사하셔가지고, 이왕이면은 높이라도 좀 맞춰주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은 요 정도가 요거의 입면입니다.